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꼭 하나쯤 있죠. 싸움 실력은 어마무시한데 눈치가 제로인 친구. 욱하는 성격 못 이겨서 앞뒤 안 가리고 주먹부터 날아가는 단순 무식한 친구. 발칸의 프로이센이라 불렸던 싸움장. 불가리아가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 믿었던 이웃들에게 연달아 뒤통수를 맞자 불가리아는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결국 그놈의 복수심 때문에 스스로 지옥불인 1차 세계대전으로 걸어 들어가죠. 오늘은 분노로 시작해 파멸로 끝난 복수의 화신 불가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차 대전 직전 20세기 초반 발칸반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발칸반도를 지배하던 건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무서운 제국이 아니었죠. 유럽의 환자라 불리며 힘이 다 빠져 골골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발칸반도의 신생 국가들 눈이 번쩍 뜨입니다.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이 네 나라는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이를 갈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오스만을 박살내고 우리가 그 땅 나눠 갖자고 말이죠. 그렇게 1912년 발칸 동맹이 결성됩니다. 목표는 단 하나. 오스만 제국을 유럽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것. 그리고 그 동맹의 주인공, 즉 가장 강력한 주먹을 가진 나라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불가리아였습니다. 이렇게 제1차 발칸 전쟁이 시작되었고 불가리아는 그야말로 날아다녔습니다. 동맹국 중 가장 많은 30만 대군을 동원했고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코앞까지 진격하며 주력군을 박살내버렸죠. 세르비아나 그리스가 보조를 맞출 때 불가리아는 사실상 전쟁을 하드 캐리했습니다. 결국 오스만 제국은 항복했고 짐을 싸서 유럽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불가리아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전쟁 누가 이기게 해줬냐? 당연히 우리 불가리아 아니냐? 자, 이제 승리했으니 전리품인 땅을 나눠 가져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사단이 납니다. 사실 전쟁 전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에는 비밀 약속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불가리아는 마케도니아 땅을 갖고 세르비아는 아드리아 해 쪽을 갖는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끝나자 상황이 꼬입니다. 남슬라브인 갈등으로 세르비아가 커지는 걸 끔찍이 싫어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회방을 놓은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가 바다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 세르비아가 점령한 해안가 땅을 강제로 독립시켜 알바니아라는 나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눈앞에서 바다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세르비아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갈 곳 잃은 세르비아가 말을 바꿉니다. 야, 나 바다 못 나가게 됐으니까 대신 약속했던 마케도니아 내놔. 불가리아 입장에선 피꺼솥, 그야말로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병력도 우리가 제일 많이 냈고 약속도 했는데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오스만을 쫓아내자마자 어제의 동지들이 땅 따먹기 문제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불가리아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를 주먹으로 해결하려 한 거죠. 1913년 불가리아는 선전포고도 없이 어제의 친구 세르비아와 그리스를 기습 공격합니다. 이것이 제2차 발칸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리아의 오만이었습니다. 세르비아와 그리스는 물론이고 복수를 노리던 오스만 제국, 심지어 북쪽의 루마니아까지 합세해 불가리아를 협공하기 시작합니다. 사면초가, 전문용어로 다구리죠. 동서남북 모든 국경에서 적이 밀고 들어오는데 버틸 재간이 있나요? 결국 불가리아는 탈탈 털리고 항복합니다. 피로 얻은 땅은 다 뺏기고 오히려 원래 있던 땅까지 떼어줬습니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이때를 첫 번째 국가적 재앙이라 부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자신의 땅을 가져간 옆나라 세르비아에 대한 증오심은 상상을 초월했죠. 이 패배는 단순한 영토 손실이 아니라 복수만이 답이라는 집단 감정을 남깁니다. 그리고 1년 뒤 운명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편을 갈라 싸울 때 불가리아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어디에 붙어야 잃어버린 내 땅을 되찾고 저 미운 세르비아 놈들을 박살낼 수 있을까? 양쪽 진영 모두 싸움 잘하는 불가리아가 탐났습니다. 러브콜이 쏟아졌죠. 영국과 프랑스 같은 연합국은 말합니다. 우리 편에 서면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대신 세르비아랑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불가리아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세르비아랑 한 팀을 하라니요?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화끈했습니다. 야, 우리 편에 서면 네가 그토록 원하던 마케도니아 땅? 너 줄게. 그리고 네 원수 세르비아? 우리가 같이 밟아줄게. 이 달콤한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결국 1915년 불가리아는 독일의 손을 잡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세르비아의 멸망과 영토 회복이다. 불가리아의 참전은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동쪽 국경에서 불가리아군 30만 명이 밀고 들어오자 오스트리아군을 상대로 1년이나 버텼던 세르비아군이 불가리아군 앞에서는 2달 만에 국가 존망이 걸릴 정도로 붕괴됩니다. 결국 세르비아 군대를 알바니아 산맥 너머로 쫓아버리고 불가리아는 그토록 원하던 마케도니아 땅을 차지합니다. 수도 소피아에는 축포가 터졌고 사람들은 국왕을 찬양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대불가리아의 꿈이 이루어졌다. 불가리아군의 전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국경 근처 일명 살로니카 전선. 당시 불가리아군을 이끌던 명장 블라디미르 바조프 장군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개조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최신식 무기와 독가스를 쏟아부으며 수십 번을 공격했지만 포격이 끝나면 불가리아군은 멀쩡히 벙커에서 나와 기관총을 갈겼습니다. 이 도일한 전투에서 연합군은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처참하게 깨졌고 적국인 영국군조차 불가리아군의 투혼의 경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이쯤 되면 왜 불가리아가 발칸의 프로이센이라 불렸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전쟁은 길어졌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하자 불가리아도 말라갔습니다. 보급은 끊겼고 병사들은 군복이 없어서 누더기를 걸치고 싸웠습니다. 더 비참한 건 믿었던 독일이라는 형님 국가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불가리아 병사들이 전선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버틸 때 뒤에서는 독일 기차들이 불가리아의 곡물과 고기를 몽땅 실어 베를린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군심은 폭발했습니다. 세르비아 땅은 고사하고 독일 놈들한테 다 털리겠네. 1918년 연합국의 대반격이 시작되자 배고픔과 배신감에 지친 불가리아 전선은 결국 둑이 터지듯 무너집니다. 병사들은 총을 거꾸로 메고 수도 소피아로 향했습니다. 적군을 잡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사지로 내몬 국왕과 정부를 잡기 위해서였죠. 결국 차르 페르디난트 1세는 왕위를 버리고 부랴부랴 망명길에 오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패전국 불가리아는 또다시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마케도니아는 고사하고 남쪽에 있는 에게해로 나가는 해안가 땅까지 그리스에게 뺏겨버립니다. 이제 불가리아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 신세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은 덤이었죠. 전투 능력만큼은 압도적이었지만 외교에서는 계속 삽질만 하고 있었죠. 불가리아는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분노에 눈이 멀어 편을 잘못 골랐던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불가리아는 이 뼈저린 교훈을 얻고도 20년 뒤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또다시 독일의 손을 잡고 맙니다. 이번에야말로 하면서 말이죠. 복수심에 불타 독일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발칸의 싸움꾼 불가리아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1차 대전의 숨겨진 주인공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역사정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